예, 마늘 같은 경우입니다. 마늘.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등록된 마늘을 넣고 그런 경우에는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도록 할 겁니다. 내가 제품을 만드는데 마늘 넣고 그냥 마늘이 아니겠죠.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등록된 원료를 넣고 그 제품에는 이런 기능성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우선은 결국은 29개부터 28개는 적시, 고시가 시행된 적시 가능할 것이고요. 또 다른 거, 그럼 새롭게 원료를 개발하고 싶다.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과학적 검증 절차를 밟는 데 상당한 기한이 필요하니 과학적 검증 절차가 확립된 건강기능식품의 개별 인증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원래 정부에서는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증을 좀 더 수월하게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고요. 많은 과학적인 데이터도 생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사전 신고제를 갈 계획입니다. 예, 사전 신고제를 가기 위해서는 표시법을 개정해야 되고요. 또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법을 개정해서 사전 신고제. 이미 식품으로 인한 어떤 소비자 피해는 사후 부지가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니 사전 신고제를 통해서 정부에서 허가돼서 등록된 것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어떻게 안전성과 기능성을 담보된 제품을 계속 만들 수 있을 것이냐. 기본적으로 기능성 표시 식품을 만들고자 하는 식품 제조업체는 해석을 받아야 됩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성 원료도 건강기능식품 GMP 업체에서 만든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가 만드는 음료 제품에 기능성 원료를 넣어서 기능성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건강기능식품 GMP 제조업체에서 만든 기능성 원료를 가지고 와서 해석을 받고 제품에 넣어서 사용하시면 된답니다. 또 하나, 제품에 함유된 기능성 원료의 함량은 유통기한이 끝날 때까지 유지돼요.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고, 또 하나, 결국은 그 제품에 기능성 성분이 들어있는지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 검증은 누가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영업자가 해야 됩니다. 식품공정, 건강기능식품 공정에 등재된 시험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새로운 제품 개발 같은 경우에는 영업자 스스로 시험 방법을 개발하고 검증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영업자한테 책임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예, 과거 유형성 표현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이 시행되면서 올 3월부터는 과거에 사용하던 유형성 표현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고 식약처장이 고시에서 인정한 범위만 허용할 계획이고요. 물론 그 부분도 그냥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 과학적 베이스가 가질 겁니다. 과거에 사용하던 유형성 표현 같은 경우는 최대한 5년 정도는 유예기한 계획입니다. 5년 동안에 충분히 과학적인 데이터를 구축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과거에 단순히 문헌상으로 했는 자료 말고 과학적 근거자를 구축할 수 있도록 5년간의 유예기한을 둘 계획이고요. 우선 장 건강, 가장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표현이 장 건강, 위 건강, 숙취 해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장 건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 프로바이오텍스의 기능성 내용에 장 건강이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그 기능성 내용에 장 건강 단어를 포함시켜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된 프로바이오텍스를 사용한 제품에는 장 건강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위 건강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인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개별 인증을 받고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숙취 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많은 경제, 산업 구조가 형성되어 있고 과거에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검증을 요청할 겁니다. 취약처에서 숙취 해소라고 표현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 표현에 대한 과학적 근거자를 요청할 것이고 그 과학적 근거자를 검토해서 과학적으로 타당성이 있으면 표현을 허용할 것이고 과학적 근거 없으면 법에 따라서 5년 이후부터는 사용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물론 취약처에서는 내년도에 20년도에 우선 숙취 해소에 대해서 가해자예요. 어느 정도까지 과학적 검증을 만들어야 인정해 줄 것이냐 불명확하기 때문에 제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제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피해 예방입니다. 식품 표시는 소비자한테 주는 가장 중요한 정보 수단입니다. 지금 현재 일반 식품, 건강기능식품이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 못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녹용 액기스, 건강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포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또 이제 영업을 하실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다가 기능성 표시식품이 또 하나 들어오면은 일반 식품, 기능성 표시식품, 건강기능식품 이렇게
소비자 혼란을 많이 유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한테 정확하게 이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고 이 제품은 기능성 표시식품이라는 그 정확한 정보를 줘서 소비자 선택할 수 있도록, 나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거야, 나는 일반 식품을 구매할 거야, 나는 기능성 표시식품을 구매할 거야, 정확한 정보를 줘서 소비자 선택권을 주고 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표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제품의 주표시면에 기능성 내용과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디스크레이머를 표현하도록 논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요,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대두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례를 보시면 됐습니다. 기능성 표시식품의 표시 아닙니다. 주표시면, 정보표시면 다 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능성 표현과 마찬가지로 디스크레이머를 포함시킬 것이고요. 제품 정보표시면에는 기능성 함량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 1일 섭취 기준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같이 표현해서 소비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대두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0에서 60g 정도는 먹어야 표현 효과가 발휘하는 겁니다. 이 제품에는 10g 들어있으니까 소비자가 봤을 때 이 정도면 내가 사 먹겠다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예, 건강기능식품 표시 도안입니다. 예, 이제 마크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 표시면에 정보 관련 기능 정보를 표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주표시면에 소비자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양 기능성 표시와 마찬가지로 디스크레이머를 표현하도록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추가 의견이 있습니다. 예, 부정적 이미지로 마케팅이 어렵다, 식약처가 인정하지 아니한 이런 표현은 좀 부정적이지 않냐, 마케팅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런 디스크레이머는 주 표시면 대신에 정보 표시면 했으면 좋겠다, 내지는 식약처가 인정한 이 단어를 빼버리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일부에서는 건강식품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또 일부 의견에서는 마케팅 목적으로 이런 디스크레이머를 정보 표시에 표현하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어떻게 소비자 기만한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현행성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소비자한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표시면에 대해서는 기능성, 성분 함량이라든지 일일 섭취 기준량, 섭취 방법, 기타 주의사항을 같이 표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능성 표시가 없는 제품 같은 경우는 광고도 당연히 안 되겠죠. 광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표시 대상 식품입니다. 아마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을 목적으로 일일 섭취량도 제한을 두고 있고 계속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일반 식품 같은 경우는 늘상 상시적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일반 식품에 기능성 표시를 하다 보면은 오남용 과잉 섭취 우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당, 나트륨은 과잉 섭취 시 성인병이라든지 만성질환에 상당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기능성 표현에 대해서도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좀 제한을 하고 싶다, 제한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합동 TF에서 상당히 공감도 형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입니다. 어린이 표방 제품, 마찬가지 캐릭터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뽀로로 그림이 그려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기능성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그런 표현이고요. 대신에 어린이 품질 인증 식품이 있습니다. 어린이 특별법에 따라서 품질 인증을 받은 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임상 수입의 식품, 특수 용도 식품, 주류 같은 경우에는 기능성 표현을 제한합니다. 마찬가지로 당, 나트륨, 지방 이런 물질에 대해서, 이런 성분에 대해서는 만성 질환이라든지 이런 성인병에 상당한 우려가 있고 정부에서도 당, 나트륨 줄이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는 그걸 감안했을 때 기능성 표시식품을 많이 먹어서 당, 나트륨 과잉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기능성 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당, 나트륨, 지방에 대한 기본 기준을 만날 겁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표현을 못하도록 제한할 것이고요. 또 하나, 기능성 내용에 따라서 그 내용과 상반되는 성분, 예를 들면은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이 된다고 이런 기능성을 표현하면서 당 함량이 많으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좀 제한할 것이고요. 세부 안을 보시면 아닙니다. 확정되는 안은 아니고요.
현재까지 지금 의견도 많이 좀 수렴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일일 영양 섭취 기준치 20%를 기준했습니다. 하고 일일 섭취 참고량 대비해서 비율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 아니고요. 물론 제품 특성이라든지 원재료 특성에 따라서 김치라든지 장류, 유가공 제품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안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기능성 내용에 따라서 또 기준을 별도로 만들 겁니다. 예를 들면은 밀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는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당류, 예, 당을 저감할 수 있는 더 저당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부 표시 내용에 대해서도 제한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부분,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 있는 부분, 키 성장이라든지 성기능, 기억력 개선, 인지 기능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성 표현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논의를 많이 해왔었는데 결국은 어린이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키 성장 이런 부분이고요.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는 인지 능력 개선, 마치 치매 예방 이런 식으로 또 거의 받아가고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식품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을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제형될 것입니다. 혹시 최근에 크릴 새우 오일 캡슐 제품을 보셨습니까? 홈쇼핑에 많은 제품이 광고하고 있고 마치 식약처 과장인 저도 봤을 때도 혹시 건강기능식품 아닌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절대 아닙니다. 네, 크릴 새우 오일 캡슐 제품. 이것처럼 일반 식품도 이런 식으로 제형이 나오면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도 오염 활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기능성 표시식품 같은 경우도 또 하나 출시되기 때문에 기능성 표시식품,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오염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은 제형 관리가 필요하다 하는 많은 공감을 했었고요. 기본적으로 정제, 캅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식품에도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능성 표시식품 같은 경우에도 정제 캅셀 부분은 근본적으로 생산을 못하게 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 과립, 분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틱이라든지 톡 형태 작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제한을 하고 싶다. 액상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프레이형이라든지 앰플형 마치 약품 볼 수 있습니까? 농축형 100ml 파우치 같은 경우는 제한을 좀 주고 싶다. 이렇게 산업협회라든지 건강기능식품협회가 일부 이 정도 부분은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추가 의견이 있습니다. 추가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캡슐 정제될 제외 나머지 제형은 허용을 요청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물을 혼합하여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컵서프라든지 카레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일반 식품이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다. 이런 부분에 좀 허용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또 하나 건강기능식품과 구분할 수 있도록 주표시면에 디스크레이머를 했기 때문에 굳이 제형까지 구분하는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가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건강기능식품 산업과 식품 산업을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정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고려해서 소비자한테 정확한 정보를 주되 식품 산업도 같이 발전해야 되고 소비자 오해 부분도 없어야 되겠다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강기능식품과 특수용도식품에 대해서는 광고 사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각 협회에서 기능성 표시식품, 기능성을 표시한 식품에 대해서도 광고 사전 심의를 하도록 할 계획이고 우리 TF에서 다 협의된 사항입니다. 기능성 표시식품 산업이 발전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능성 표시식품이 발전하면 결국 산업도 발전할 것이고 소비자 건강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제품을 개발하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몇몇 업체 때문에 이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사후 구제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집단소송법도 없을 뿐더러 그 피해액이 또 소액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구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고 소비자한테 뭔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리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입니다. 국내 제조식품, 수입식품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목록화해서 제품을 리스트하고 주기적으로 제품을 검사할 겁니다. 기능성 표현과 함량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기능성 표현에 대해서는 광고 사전 심의를 제대로 받았는지 이런 부분을 꼼꼼히 체크할 계획이고요. 영업자한테는 본인들이 만든 기능성 표시식품에 기능성 함량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품질 검사 일과도 될 것이고 정부에서 통중인 제품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기능성 표현에 대해서 기능성 함량이 부적합된 경우에는 관련 제품은 회수하고 행정처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건강기능식품과 오인을 혼동할 수 있는 거의 과대 광고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7일입니다. 영업정지 7일인데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의약품과 오인을 혼동할 수 있는 표현 영업정지 15일에 준해서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정도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예, 추가적으로 기능성 표시식품 같은 경우에는 광고 사진 10일 받겠습니다. 광고 사진 10일 받은 내용을 학회나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소비자한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의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기능성 표시식품 식약처 고시입니다. 고시안은 저희들이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12월경에 행정예고를 통해서 WTO 통보를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 4월, 5월경에 고시를 좀 확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꼭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도입이 안 되면은 결국은 과거에 사용했던 어떤 유용성 표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제도 도입을 꼭 하고요. 대신에 이 제도 도입을 통해서 식품 산업은 당연히 발전되어야 될 것이고 소비자 피해도 당연히 없어야 됩니다. 섣불리 이 제도를 확대해서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면 식품 산업은 오히려 후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열심히 노력한 일부 많은 업체들은 또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식품 산업계 입장에서는 아마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원했던 양만큼 많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고 제대로 도입되면 아무도 크게 더 발전하지 않을까. 식품 안전을 담당하고 있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담당한 저희 부처 입장에서는 안전을 좀 더 확보하게 덜까지 좀 두드려서 하고 싶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많이 반영해서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고 제대로 도입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 제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